다시 돌아온 노페인 비하인드의 비하인드입니다. 쭉 다시 해볼게요. 보자. 노페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아까 들어온 만큼 들어오진 않았네. 말하는 게 들리긴 하죠 지금. 뭐 적당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긴 하지 지금. 안 들리나요? 들리는 거 정도는 확인하고 가자. 제가 말하는 게 지금 들리고 있나요? 들리면 댓글 달아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건가? 설마? 인스타 라이브가 참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여러분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댓글이 아예 하나도 안 보이거든? 님들이 내 말을 씹고 댓글을 안 다는 거면은 그러겠지만 왠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 댓글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한 번 다시 킬게요. 한 번만 다시 키겠습니다. 바로 킬게요. 일단 끄겠습니다. 이건 바로 킬게. 아우. 이제 댓글 보여요. 이제 댓글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휴, 진짜 인스타그램 일 똑바로 안 하냐? 아주 그냥 열받을 뻔했습니다. 지금 댓글 다 보입니다. 댓글 다 보여요. 댓글이 아주 잘 보입니다. 네, 다 읽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보이고 있고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댓글은 보이고요. 큐야 댓글은 보이니? 잘 들려요? 보이시나요? 댓글 보이나요? 하잉 하세요. 다 잘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인스타 라이브는 한번 키고 핸드폰에 손을 대면 죽어도 안 되나봐. 뭐 내가 뭘 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얼었을까요? 아무튼 잘 되니까 바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이제 그 끊겼던 질문 중에 이제 뒤에 있던 게 공지 아까 제가 못다한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이제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시간 여유가 되면 여기 추가로 들어온 질문들을 받을게.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읽어줄게요. 노페인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켜오던 가치를 유지해나가는 것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고 했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실리카겔과 노페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꼈던 적이 있다면, 뭐 간단한 건데 일단은 내가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의 숫자가 120을 찍는 거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팔로우 그냥 진짜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팔로워 수도 많이 늘었고, 그러고 뭐 스토리에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 이제 스토리에 공유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예전에 내가 웬간하면 다 했거든요. 근데 조금 그게 내가 약간 뭔가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노페인이 굉장히 크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다. 그게 좀 계기였어요. 그게 좀 내 실생활에 좀 제일 있었던 거지. 그 다음에 테이프 레코더 혹시 놀이도감 솔로 셋으로 공연할 때 들고 왔던 그것인가요? 라고 했는데 그것도 테이프 레코더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테이프 레코더기는 한데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거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뭔지 알죠? 요만한 거 그냥 조그만 박스에 요 정도 박스에 이제 들어있는 거, 그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고, 그거는 우리가 마스터링 때 썼던 레코더는 릴 테이프라고 그래서 이제 그 래퍼들 앞에 릴 붙이는 그 릴이 아니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동그란 릴에 이제 테이프가 감겨 있어요. 그래서 그 릴에 감겨 있는 그 카세트 테이프보다는 훨씬 더 감도가 더 스튜디오 프로 퀄리티급의 감도의 테이프고, 종류마다 훨씬 더 인치수가 두꺼운 이만한 2인치짜리 테이프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트랙을 녹음할 수가 있겠지. 그런 류의 테이프이었다. 그래서 나 놀이동안 공연할 때 썼던 그 테이프 레코더는 아니고, 네. 릴 테이프. 그렇다. 효율만을 쫓는 이 세상에서 비효율의 예술을 지향하는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WWM을 보세요. 패스. 노페인이 앞으로의 곡 작업이나 정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뭐 영향을 주겠죠. 이런 트랙이 나왔으니까 뭐 이런 스타일의 트랙을 좀 더 내볼까? 아니면 실리카겔은 사실 뭐 노페인 같은 트랙만이 재미있는 팀은 아닌데 더 뭔가 이상한 거를 오히려 더 내볼까? 뭐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트랙을 모을지. 피크 하모닉스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소리가 나나요?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표현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피킹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킹 하모닉스가 뭐냐면 이제 기타에서 그 하모닉스라고 해갖고 그 현에서 나는 자연 배음 중에 특정 음만 찝어서 연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특히 현악기는 이제 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을 이렇게 탱 올리면 이제 이렇게 흔들리잖아, 줄이. 근데 이거에 예를 들면 뭐 2분의 1 지점이 이렇게 흔들릴 때 뭐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고, 뭐 3분의 1 지점이 이런 뭐 잡다한 얘기가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면은 그냥 땡 하고 있는 소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포함되어 있는 음들 중에 특정 음만 뽑아서 연주하는 거를 보통 하모닉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모닉스, 근데 이제 피킹 하모닉스는 피크로 연주를 하잖아요. 기타 피크를 이용해서 그 하모닉스 음을 내는 방식인데, 피크를 잡고 이 엄지손가락 이쪽 있죠, 여기를 이제 줄에다가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띵 하고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현 부분에 이렇게 뭔가 뭐 현이 살짝 닿아서 그 포인트 정도에 해당하는 배음이 뿅 하고 나요. 그래서 뺑 하는 되게 이상한 삑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노페인에서 2절 벌스가 끝나고 나오는 소리, 깨 하고 나오는 소리. 그거가 이제 피킹 하모닉스였고, 그렇게 내는 것이고, 그런 소리가 난다. 됐죠? 패스. 음원을 공개할 때 기대했던 반응이 있었나요? 걱정이나 우려도 있었다면 궁금해요. 뭐 이것 또한 그 WWM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일단 음원 공개할 때 특별히 기대했던 반응은 없죠. 뭐 당연히 뭐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지, 뭐 거기에
막 반응이 안 좋았으면 좋겠다,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 뭐 조금만 덜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해. 그냥 무조건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 그런 느낌이고. 걱정이나 우려라고 하면 사실 뭐 큰 우려는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음반을 만들면서 이거 너무 팝처럼 나오면 이상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작업 과정에서 이제 그건 어쨌든 다 해결이 됐고, 사실 별 생각 없었다. 그냥 발매된다, 와 제발 빨리, 오 덜덜덜, 이 정도였다 그냥. 실리카겔의 어법은 어떤 언어인가요? 실리카겔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되게 얼터너티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상한 거 뭔가, 우리는 사실 클리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정말 어떤 기술이 되어버릴 정도로 정말 뻔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잘 아니까 그거를 뭔가 피해, 그거가 아닌 거를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실리카겔의 어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클리셰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클리셰를 이용하는 것조차도 좋아하는데 클리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은 식으로 트는 것들을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다, 그런 게 실리카겔의 어법이다. 팝적인 용어와 대안적인 사운드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팝적인 언어가 강한 곡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대안적인 사운드를 낼까라고 이야기를 했다란 말이지. 팝적인 언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컨대 후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저는 팝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No pain, no pain, 딴딴. 예를 들면은 사실 데저트 이글에서 서도 사용했던 것들인데, 뭐 영어 가사가 잠깐 나오고 한글 가사가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나는 되게 팝적인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멜로디 자체가 되게 훅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팝한 느낌이다. 그리고 뭐 코드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막 복잡한 코드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팝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는. 대안적인 사운드는 이제 그것들이 아닌 것들인 거죠. 그것들이 아닌 사운드들. 우리는 그것들이 아닌 것들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거든, 발매를 했던 음악들이. 근데 이번에 이런 팝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곡이 나왔어. 그럼 이거 그대로 내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계속 대안적인 사운드를 추구하는 인간들이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재밌는 느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배를 산으로 가져가는 인간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그 안에서도 뭔가 좀 대안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그쵸? 그래서 되게 팝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고, 뭐 드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냥 되게 뭔가 진짜 직관적으로 그냥 락 드럼 같은 느낌으로 꽉 해버린 게 있고, 그러면서도 기타 같은 경우는 엄청 다양한 퍼즈들과 앰프들과 다양한 기타들과, 왜냐면 내가 쓰는 악기들은 다 대안적인 악기들이거든요. 이펙터 같은 것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기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클리셰하지만 굉장히 대안적인 느낌이 된 거지. 클리셰한 표현을 클리셰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클리셰적인 표현을 매우 얼터한 도구들로 한다 라는 게 실리카겔의 대안적인 사운드가 아닐까. 팝적이지만 대안적인. 노페인 다큐 비하인드를 만들고자 결심한 계기. 그 WWM을 만들려고 생각한 계기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우리가 음반을 냈잖아요. 음반 발매일이 딱 됐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그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은 그 만드는 과정들을
알아주길 바래요. 사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작업할 때마다 꼭 우리 스튜디오 가서 촬영 녹음하는 것들 다 푸티지로 찍어 놓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메이킹 필름 나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음반이 나오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음반 작업 중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 거야. 이게 너무 완벽한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야. 어떤 작업하면서 어떤 이거를 누구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할까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뭐 음악적인 어떤 견해 차이와 의견 차이로 막 멈춰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되게 부드럽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모두가 의도한 방식대로 모두가 각자의 일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음반이 나와버린 거야. 이거는 무조건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실은 뭐 재미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이 WWM이 재미있는 컨텐츠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봤을 때도 재미있었다면 너무 다행인 거고 근데 사실 나는 이 우리가 작업한 영상들 같이 지금 시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밴드 친구들이나 같은 동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그지같이 한번 개같이 한번 작업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했지. 질문 짜고 뭐 어쩌고. 근데 그러면서 사실 그 WWM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인터뷰의 3%도 안 돼요. 진짜 소수야. 한 명당 인터뷰 한 2시간 이상씩 땄거든요. 근데 그럼 5명 했으니까 한 10시간짜리 분량의 영상이 나왔어. 근데 나는 짧게 만들어야 우리가 다 그거를 뭔가 좀 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잘라내기는 했죠. 근데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얘기를 내가 이 친구 한주 인터뷰하고 건재 인터뷰하고 재민이 형 인터뷰하고 웅희 인터뷰를 계속 하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음악하는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그랬다. 음악 만들 때 BPM은 어떻게 해서 정하나요? 음알못이라 여쭤봅니다. 뭐 노래를 부르기 편하거나 내가 이 정도의 느낌을 생각했었어 라는 템포를 찾죠. 그게 뭐 정해진 숫자는 없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참고로 풀 영상은 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진짜 엄청나게 길어서 안 돼요. 춘추님이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실리카겔 음악을 접했을 때 느낀 남았으면 하는 인상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옛날부터 똑같은데 그냥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어떤 환경과 입장에 맞춰서 알아서 즐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그래요. 다른 멤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인상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 인상을 최대한 우리가 의도하는 인상을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난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음악을 혹은 뭐 누군가의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뭐 이건 없어요. 그냥 뭐 음악이 이렇게 그지 같냐 뭐 이 정도만 아니면 되지. 오케이. 다음 노페인 쇼케이스는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할게요. 노페인 쇼케이스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노페인을 내게 된 시점이 조금 늦기도 했고 일단 그러고 우리도
우리도 밴드라는 일을 함으로써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공연 행사도 있고 공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공연을 하기 좋은 날짜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막 다음 주 월요일 할까 이게 아니란 말이야. 공연을 할 때는 우리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올 수 있는지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이날 공연을 하자라고 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행사가 많다라는 거는 다양한 어떤 공연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이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그런 공연들이 공연을 하기 좋은 날짜에 이미 다 섭외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만의 공연을 준비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컨텐츠도 많이 만들었고 이제 그거에 대안으로 이렇게 한 거죠. 춘추님이 기획부터 편집까지 다 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획은 제가 했어요. 기획을 제가 했고 그러고 인터뷰 내용들을 제가 짜고 인터뷰를 직접 진행을 하고 1차 편집을 했죠. 왜냐면은 전체 편집은 그 매직 스트로베리 이제 배민지라는 친구가 해줬어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서트 찍은 것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확실하게 좀 깔끔하게 편집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그 친구가 했고 근데 이제 나는 음악하는 사람들고 내용이 완전 너무 음악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얘한테 뭐 편집하라고 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1차 편집 그러니까 한 5분 정도로 내용을 추리는 작업은 그것까지는 제가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입으로 떠들면서 야 이렇게 해 라고 했죠. 기타 리프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너무 좋아서요. 한 주가 잘 쓴 덕이죠. 나는 그냥 그거를 쳤을 뿐이고 김한주가 차려놓은 밥상에 기타 피크를 얹었을 뿐이다. 작편곡하는 방식 순서가 궁금해요. 혼자 독학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춘추의 스타일이 참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려요. 작편곡하는 방식이나 순서가 궁금하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순서나 그러니까 작곡을 하는 데는 저는 순서가 정해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곡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트랙은 되게 리드미컬한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굉장히 멜로디컬한 음악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노래가 정말 중요한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뭐 기타 리프가 더 중요한 음악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중요한 요소들부터 뭐 우선적으로 작업한다든지 뭐 예컨대 리듬이 더 중요해. 그러면 드럼 비트부터 먼저 쌓아놓고 그 위에다 얹는다든지 아니면 기타 리프가 중요해? 그러면 기타 리프부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악기들을 배치를 한다 라든지 아니면 가사부터 먼저 써서 거기에 노래를 입히고 그거에 맞는 코드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쌓을 수도 있고 곡을 만드는 순서는 완전히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작업이 되는 순서 그러니까 작편곡까지는 사실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음반을 내는 과정이 되잖아요. 음원을 만드는 작업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과정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럴 때는 이제 뭐 녹음도 해야 되고 그쵸? 뭐 편곡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녹음도 하고 믹스도 하고 마스터도 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노페인에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가 뭐냐면 작곡 편곡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놓는 거지. 그래서 녹음할 때도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녹음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소리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좋은 밸런스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게끔 뭐 믹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믹스 엔지니어를 찾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중간에 하다 보니까 일단 하고 다음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되면은 바로 망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음원은 절대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테이크가 많이 안 들었던 거는 뭐냐면요, 연주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테이크가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연습이 돼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좋았던 테이크를 몇 개를 따서 그 중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테이크를 많이 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녹음 과정은 항상 그래.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녹음 준비를 많이 하고 녹음 세팅을 준비를 확실하게 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짧게 연주 딱딱딱 해서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오래 연주하면 지쳐. 그리고 판단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테이크가 적은 게 더 좋다. 최종 녹음본 연주의 만족도는 뭐 만족도가 제일 높으니까 그걸로 했죠. 더 할 필요 없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바다 같은 색깔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웅희가 갖고 있는 그 바다 같은 색깔 뭘까? 뭔가 시원시원하게 쏟아지는 베이스 톤이었을까? 뭔가 좀 더 드라이브감 있는, 뭔가 서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저도. 바다 같은 색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마찬가지고 댓글이 오르고 밀리가 아니고. 트램펄린 재밌었나요? 예. 진짜 좀 그런 질문이지만 멤버들 많이 사랑하시나요? 어느 정도로? 방금 녹음 답변 들으면서 정말 서로에 대한 지독한 애정과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많이 사랑을 하죠, 실제로. 많이 사랑을 하고 우리 그 언제냐? EBS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는데 서로가 되게 좋은 선생님이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터뷰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그 친구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치, 그런 거죠. 가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가족 같은 회사, 약간 그거 말고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오랫동안 같이 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막 말로 막 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뭔 생각인지 아는 그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상태니까.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바로 쏟는 스타일이거든요. 바로 그냥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쏟는다는 게 막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촥 이렇게 슉 하고 흘려 보내는 거 있잖아,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했다가 뿌아, 이 느낌일 때도 있긴 한데 제가 좀 참는 스타일이라. 근데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가 오면 바로 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러면 뭐 예컨대 뭘 해야 돼, 하기로 했어. 근데 뭔가 막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뭐 다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돼, 그런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은 다시 못하는데 못함 이라고 해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하려면 뭐 이런 조건이 필요함, 그거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진짜 미친놈이 돼요. 진짜 개 난리를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안 됐냐,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막 이러는 스타일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야 된다. 근데 보통 하기 싫으면 안 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해야죠.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게, 내가 뭐 봉사활동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나는 못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하기 싫은 나만큼 하기 싫은 거 하는 사람 없을걸? 바흐를 들으며 이너피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인간이란 왜 저럴까? 라는 생각하는 거지. 아무튼 그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정규 앨범에 놀이동안 버전 노페인 넣어줄 수 있나요?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한주와 춘추는 보컬 레슨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해보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발성법 같은 거는 조금 좀 알아보고 싶다 정도? 발매하는 날 했던 행동 중에 기억에 남는 일 있나요? 없어. 그날 뭐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 그런 얘기들 있잖아. 그 뇌가 기억하는 방법이 어떤지 알아요? 뇌가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뇌는 제일 안 중요한 정보를 없애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새 정보를 집어넣거든요. 나는 약간 정보 중독이라서 좀 빨리 없어집니다. 아 맞네, 발맨날 놀이동안 공연했네. 다음, 원장님이 한 번에 레코딩해서 좋은 멤버들 테이크 얘기했었죠. 신디사이저 공부 어떻게 했나요? 신디사이저를 사서 매뉴얼을 오지게 보면 신디사이저 공부가 됩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신디사이저 공부 잘하는 법이에요. 왠 줄 알아? 신디사이저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 신디사이저를 내가 200만원 주고 산 이 신디사이저의 기능을 모르는 상태로 쓰면은 진짜 개 돈 낭비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열심히 보게 됩니다. 그럼 공부가 잘 되죠. 곡의 느낌을 표현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나 분위기, 곡의 색깔은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 건가? 다른 음악에서 받기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한주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음악 필요할 때 음악을 들어요.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하려면 어떤 이런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힌트를 내가 생각하는 음악에서 찾죠. 그렇지 않은 느낌들은 그냥 나의 인생에서 받는 거지. 김건재가 오나? 누군지 모르겠다. 누가 왔던 거지? 그랬고, 매뉴얼 터질 것 같은데 매뉴얼을 안 보면 장비를 사는 이유가 없다. 예스. 오 미친. 고맙습니다. 대추 쌍화를 전달받았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엔 사실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아요. 나는 그때 찾아 듣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는 라이브러리가 많지는 않고 대신 어떻게 표현하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식에 대한 라이브러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듣고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 라는 아이디어를 좀 빌려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것들보다는 찾아서 해석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연에 쓰는 앰프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는지 궁금해요.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다. 제가 앰프를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공연할 때. 진짜 웬만해서는 거의 한 90% 이상은 앰프를 무조건 가져가요. 왜냐면은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공연장에서 오는 앰프가 1번 거의 약간 80% 이상의 확률로 펜더 트윈 리버브라는 앰프가 온단 말이죠. 펜더 트윈 리버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클린한 앰프예요. 왜 무슨 얘기냐면 기타 소리들은 보통 이제 광광광광광 장장장장장 하는 어떤 뭔가 되게 강력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찢어지는 소리들이 이제 물론 앰프 자체에서 찢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그 이펙터를 통해서 찢어지는 소리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기타 앰프가 갖고 있는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펙터의 성질이 다르게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클린한 스타일의 앰프를 사용을 하면은 이펙터의 그 특징이 너무 그대로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이펙터의 캐릭터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 너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앰프가 그걸 살짝 더 도와줘야 돼. 앰프의 캐릭터가 이펙터의 캐릭터를 조금 더 더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앰프마다 성향이 다 다르단 말이야. 어떤 앰프는 매우 클린해서 우리 그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오는 그 앰프들은 팬더 계열의 앰프들은 굉장히 클린한 성격이다 보니까 좀 약간 너무 스파클한 느낌, 너무 밝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되게 컬러풀하고 되게 뭔가 좀 배음이 풍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앰프로는 내 톤이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앰프들을 샀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샀던 앰프가 수프로라는 브랜드의 앰프예요. 수프로라는 브랜드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 아저씨가 초창기에 썼던 앰프로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1집 때 썼던 앰프가 슈프로 앰프였고 레드 제플린 1집 그때 그걸로 썼었고 그래서 슈프로라는 브랜드에서 최근이라고 해봤자 몇 년 되기는 했지만 당시에 이제 그 레드 제플린 그 지미 페이지가 사용했던 스펙과 비슷하게 앰프를 만들어서 냈어. 그거를 썼었어. 4K 앰프보단 720 감성의 앰프를 선호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건 아닌데. 아, 뭐라 그래야 돼. 해상도의 문제는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쉽지 않네. 그러니까 해상도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컬러의 문제야. 컬러의 문제. 소리가 너무 그러니까 선명한 부분이 아니야. RGB보다 CMYK가 좀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아. 팬더는 플랫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클린하다. 그러니까 그런 왜곡된 소리가 나의 컬렉션 중에서 가장 덜한, 그러니까 왜곡률이 가장 덜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왜곡이라고 하면 그 찢어지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무 클린하면은 이건 또 너무 딥하게 가는 문제이기는 한데 질감에 대한 문제가 맞기는 해요. 해상도의 문제는 아니고 너무 클린하면은 너무 뭐랄까 이 얘기하면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다. 그런 약간 컬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뭔가 되게 깨끗한 성향의 질감을 갖고 있는 애보다 조금 살짝 지저분한 거나 살짝 아무튼 뭔가 컬러가 더해져 있는 스타일의 앰프가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톤에 플러스를 더 해준다 라는 느낌인 거죠. 그렇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슈프로를 처음엔 썼었고 근데 슈프로 같은 경우는 너무 다크했어. 질감 자체는 좋은데 되게 다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리드 기타로서의 역할이 조금 어려웠죠. 뭔가 귀를 꽝 하고 땡기는 느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귀에다 자극적으로 팍 꽂아버리는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뭔가 더 이렇게 좀 뭔가 근육질의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의 톤이어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그 복스 앰프로 바꾼 거죠. 복스 스타일들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 일찍 소리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톤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뭐 리드 기타의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은 저 앰프를 쓰고 있죠. 그리고 조그만 팬더 앰프도 있어요. 작은 앰프는 또 스피커가 조그마면은 스피커가 큰 스피커보다는 더 다양한 소리 정보나 볼륨의 크기를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작은 스피커로는. 그러니까 작은 앰프, 팬더라도 좀 작은 스피커의 앰프는 나름대로 캐릭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조그만 앰프도 하나 있고, 저건 이제 스튜디오용으로 거의 쓰는데 그렇고요. 음악 없는 세상 대 음악가 없는 세상이라고 썼는데 음악가가 없어야 음악이 없지. 저 군대 2월에 가는데 그 전에 단콘 있나요? 그 전에는 없어요. 음악력 1939 가평 말씀하신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인더박스로 음악을 한다는 게 뭔가요? 이거 아까 설명을 살짝 하기는 했었는데 인더박스는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만 한다는 거지. 그 얘기는 컴퓨터로만 작업하는 걸 인더박스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로만 작업하는 걸 인더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ITB라고 얘기를 하고, 컴퓨터 바깥으로 소리를 한번 보내서 아날로그 장비나 뭐 여러 가지 그 음향 장비들을 거쳐서 다시 컴퓨터로 들어오는 것들 이제 OTB, 아웃 오브 더 박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TB, OTB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 요즘은 인더박스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인더박스로 하는 것과 OTB로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인더박스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생산해낼 수가 있어. 매우 빠르죠.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컴퓨터에서 저장되고 불러와지니까. 근데 반면 한주가 그 WWM 인터뷰하면서도 얘기했던 것들은 WWM 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단콘은 우리가 기획하는 우리의 단독 콘서트 신서사이즈급 공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걸 할 수가 없어. 2월 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인더박스로 작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컴퓨터에서 나오는 자원들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어떤 배음 구조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만으로 작업했을 때 나오는 톤들이 비교적 뭐랄까 조금, 나는 그걸 거칠다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선명하고 또렷하지만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 작업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OTB로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양한 어떤 굉장히 비선형적인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아날로그 세상에서 소리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유기적으로 묶여버린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TB, OTB 그렇다. 저는 매우 OTB 인간이고 한주는 상당히 인더박스 인간이고, 그렇죠. 그 둘이 이제 공존하는 밴드죠. 까지가 질문이었다. 오케이.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이 좀 더 있는데 제가 짧게 답변하고 11시에 끝낼게요. 오케이? 자, 실리카겔 로고 관련 비하인드도 궁금해요. 실리카겔 로고 비하인드. 실리카겔 로고에 대한 고민은 꽤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만들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서 계속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요번에 나온 실리카겔 로고는 슈퍼샐러드, 그러니까 우리 데저트 이글 때 데저트 이글 그 게임
디자인 해주신 분 있어요. 게임의 그 일러스트 디자인 해주신 분. 그분이 작업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전에 저랑도 작업을 했었고, 그 사모에도라는 밴드에 믹스를 했었고, 그 슈퍼샐러드님은 이제 커버 디자인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야. 서로의 작업을 되게 좋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겁다. 오케이. OTB도 좋고 ITB도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질문 어떤 거 준비했는지 궁금해요. 대략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 아씨, 그 질문지 버렸는데? 한참 거기 있다가 영상이 안 나왔던 거. 김한주의 멜로디 작곡 습관, 또 신재민의 마스터링 장비 체인들, 그러고 또 뭐가 있었지? 건재의 드럼 녹음기 뭐 이런 것들 막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많았어. 그 내용도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전반적인 내용을 넣고 싶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잘라버렸다. 뭐야 이거, 실리카겔 비하인드는 끝났잖아. 풀 버전 풀 수가 없다. 너무 길어. 너무 미쳤어. 노페인 데모 버전 노션 페이지에 공개하실 생각 있나요? 뭐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한번 물어나 봐야겠네요. 노페인이랑 노상관이긴 한데, 키다이 돈까스 존 맛집입니까? 키다이 돈까스 무조건 가세요. 존나 개맛있음 진짜. 제발 가. 오케이? 나는 그 사장님이 너무 좋거든요. 심지어 훈남이야. 커여운 훈남이야. 그래서 꼭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 우리 키다리 돈까츠를 한번 뭔가 해보자. 이전에 질문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페인 피지컬 앨범 나오나요? 무슨 저희도 피지컬을 내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왜냐면 되게 오랫동안 그 피지컬 앨범이 안 나왔다 보니까 저희도 음반 손에 들 수 있는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좀 준비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요새 공연 많이 뛰면서 여러 베뉴 겪으면서 느낀 점이나 실리카겔의 향후 공연에 적용하고 싶은 점들이 있나요? 이거 좀 얘기할게요.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는 좀 얘기할 게 좀 있어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정리를 해서 할게요. 일단 이건 조금 이따가 답변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문부터 좀 해볼게. 키치한 스네어톤의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스네어톤이 키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특히 노페인의 스네어톤은 좀 뭐랄까, 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오히려 난 좀 약간 좀 90년대 락을 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면 뭔가 약간 LA 메탈 같은 스타일, 좀 하드한 느낌을 생각을 하긴 했었어. 좀 뭔가 뭔가 파삭파삭거리는 느낌?
스네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거를 내고 싶었어. 그래서 기치하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고, 이유 또한 그런 곡이었으니까. 그런 조금 약간 뭐 90년대 혹은 뭐 2000년대 초반 뭐 그런 느낌의 컬러와 그런 뭔가 철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의 스네어 소리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시대적인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겠죠. 근데 뭐 스네어 톤에 대한 막 구체적인 거는 그거보다도 한 주의 데모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톤 자체가 이미 있었어요. 그게 데모의 톤을 최대한 우리가 라이브로 구현을 해보려고 했던 거였던 거지. 그리고 아이씨, 갑자기 뭐 많아졌어.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새 질문은 이렇게까지만 받아볼게요. 노페인 그 WWM과 좀 연관성이 있으면서 내가 우리 그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갑자기 까먹었잖아. 하면서 WWM에 좀 관련된 이야기면서 그러고 이때 그 노페인에 관련된 이야기면서 했던 뭔가 대답들은 어지간히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질문해 주시는 것들은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좀 중복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질문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러 가지 공연장을 가면서 느낀 점이나 향후 공연에 적합하다고 적용하고 싶은 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나 요즘 이것 때문에 좀 사실 많이 기분이 안 좋긴 하거든요. 뭐냐면 공연 업계가, 자, 이거는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얘기야. 공연 업계가 엄청 퇴화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행사 하면 할 때마다 뭔가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완전 개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공연 관련 뭔가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거야. 얼마 전에 그 부산 락페 네일 사건 아세요? 부산 락페 네일 사건? 난 그게 진짜 좀 제대로 터진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그 네일 밴드 분들께서 이제 전날 리허설을 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 해외 뮤지션들에 대한 어떤 뭔가 준비, 그 셋 준비가 그 리허설을 위해서 이제 순서를 바꿔줬던 걸 내가 알고 있어. 바꿨는데 먼저 하기로. 그러니까 그 해외 뮤지션이 먼저 하기로. 근데 이제 해외 뮤지션들은 되게 저기예요. 공연장에다가 그 장비를 요청을 하잖아. 그거 안 하면 안 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해, 외국 애들은. 근데 그게 뭔가 그 뭐 주최 측이랑 뭐가 해갖고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기다렸죠. 그래서 결국엔 그때
리허설이 막 새벽 무슨 아침에 끝나고 그랬대. 그래서 내일 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기다리다가 갔어요. 리허설 못하고. 물론 심지어 리허설 아예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리허설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래갖고 다음날 공연을 했는데 리허설 하러 왔다가 못하고 간 거 짜증나는데 공연을 하다가 한 두 번째 곡 하고 발전기가 죽어서 공연을 20분 동안 그냥 지연됐다. 근데 이게 난 이런 포인트들에서 보면 이게 유사한 사건들이 사실 좀 생겨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봐봐, 공연 무대 관련 스태프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음향 관련 스태프분들이라던가 악기 관련 스태프분들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준비해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준비해주지 않으면 그게 무조건 우리 손해고, 일단 왜냐면 무대에 올라가는 건 우리잖아요. 뭐가 우리의 준비된 상태대로 뭔가가 안 나와. 우리는 다 준비를 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음향팀의 어떤 문제 아니면 뭐 주최 측과의 어떤 전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뭐가 안 되면 아무튼 우리가 뭔가 손해보는 거야. 우리는 준비한 만큼의 퀄리티를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 손해? 님들 손해다. 여러분이 낸 만큼에 대한 퀄리티의 공연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공연을 만드는 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조장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순전히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연장의 어떤 준비가 부족할 경우 공연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퀄리티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의 퀄리티를 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공연을 듣는 사람들도 손해다라는 건 거지. 근데 우리는 특히 다른 팀은 모르겠어요. 근데 실리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맨날 악기 다 들고 다니고, 어떻게 해야 무대에 올라가서 빠르게 세팅해서, 왜냐면 또 우리는 악기가 많잖아. 어떻게 해야 빠르게 세팅해서 빠르게 리허설하고 빠르게 모니터 체크하고 어떻게 해야 모니터 체크하는 시간을 줄일까? 막 우리끼리 막 여기 이 건물에서 우리끼리 그냥 막 얘기해요. 그런 시간을 막 보내. 공연이 뭐 이번엔 어땠네, 이번에는 다른 앰프를 써보자, 뭐 이번엔 이펙터를 좀 바꿔서 써보자, 막 오만 생각을 다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다 준비해서 가잖아? 근데 가면은 뭐 스태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무대에서 뭐 이러고 있는 케이스들을 최근에 몇 번 봤어요. 너무 답답한 거야. 난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난 진짜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내가 이 WWM을 만들면서, 그 감독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가치, 음악계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가치를 지키려 하지만 뭔가 자꾸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뭔가 그게 놓쳐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위해서 공연이나 행사에 표값을 내고 그러고 들어와서 무대에 오른 사람들의 공연을 좋은 퀄리티로 보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의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계속해서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공연을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다양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좋은 공연을 만들겠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야. 우리는 우리의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뭐 잘은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공연 제작에 음향팀은 필요하고 기획팀도 필요하고 근데 뭐 그 기획팀이나 음향팀은 어쨌든 뭔가 무대에 올라오고 결과적인 최종 아웃풋을 내는 게 아니니까 뭐 소량의 실수가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해서 해요. 근데 그 어떻게든 해서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게 난 항상 싫더라고. 왜냐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무슨 일이 무대에서 벌어졌는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감지를 만약에 하셨다면 그런 부분이 뭔가 무대에서 느껴진다면은 그쵸? 그렇게 공연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무튼 최근에 좀 힘이 많이 좀 빠지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랬다. 그래서 근데 그 부산 상상마당은 진짜 좋았다. 너무 좋았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잘 해봅시다. 갑자기 또 지금 카운트다운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인스타그램이 또. 저는 여기서 인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재밌게 또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죠? 재밌었다. 계속 곱씹어서 그거 보세요. WWM은 알겠죠? 저는 밤새서 만들었어. 아무튼 안녕. 질문 퀄리티가 좋네 오늘.